네,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, 사고의 뒷이야기 자세히 풀어보는 사건팀장 시간입니다. 성룡이 사건팀장, 오늘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? 네, 무려 95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서 임신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살인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51살 이모 씨에 대한 사건입니다. 예. 이 사건이 재판 과정에서 몇 차례 보도가 돼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. 이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무죄, 반대로 2심에서는 유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요.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여기에서는 과실치사만 인정돼서 금고 2년이 선고됐고 최근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살인과 사기 혐의는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. 이 형사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95억 원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이 시작됐습니다. 예, 무죄와 무기징역으로 오갈 정도로 아주 쟁점이 많았던 사건이죠. 사건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? 네, 벌써 7년이 다 돼가는 사건입니다. 먼저 당시 사고 영상을 보시죠. 예.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인근에서 이 씨가 몰던 승합차가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.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캄보디아 출신의 20대 부인이 숨졌습니다. 당시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. 당시 이 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했고 아내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로 조수석을 젖힌 채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. 예. 그러나 이 씨는 졸음운전을 주장했는데요. 검찰은 차량 파손 부위가 조수석에 집중됐고 부인의 혈액에서 수면 유도제가 검출된 점, 또 부인 앞으로 된 사망보험금이 95억 원에 달하는 보험 25개가 가입된 점 등을 들어서 살인과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예,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한 사람 앞으로 25개나 되는 보험을 가입했다는 것, 그리고 지급 금액이 95억 원이나 된다는 것, 이 부분은 지금도 쉽게 이해는 안 되는데 1심에서는 어떤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까? 네, 이 핵심은 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이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입니다. 예. 이 1심 재판부도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범행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. 그러나 이 부인뿐 아니라 이 씨의 혈액에서도 수면 유도제 성분이 나왔고 이 씨가 부인에게 수면 유도제를 먹여 재운 뒤에 이 안전벨트를 푼 시점과 장소, 또 어떻게 조수석 부분만 부딪히게 해서 이 자신만 살도록 사고 직전에 방향을 틀었는지, 또 이 씨가 사고를 일으킬 동기가 충분한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. 예, 그런데 2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이 됐고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. 이유가 뭔가요? 네, 이 2심은 95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사망보험금 이 자체를 이 범행의 주된 동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또 사고 직전 이 씨 차량의 수상한 움직임도 근거로 들었는데요. 예. 이 씨 차량에는 이 상향등이 점등돼 있었고요. 이 화물차가 서 있던 이 비상정차대 입구 부근에서 이 방향을 틀어서 진입을 했고 이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 화물차 뒷부분을 정면 충돌했습니다. 또 이 수동 변속기가 인위적으로 변경된 점 등 고의 사고임을 뒷받침하는 간접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예. 하지만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됩니다.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결국 고법은 다시 심리를 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씨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고 이 아이를 위한 보험도 다수 가입했던 점 등을 근거로 과실치사죄만 인정했습니다. 그리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남은 건 95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이 씨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. 이걸 두고 이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2016년 이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는데 이 당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중단됐었거든요. 예. 형사소송이 끝나면서 곧바로 민사소송이 5년 만에 재개됐습니다. 이 31억 원과 29억 원이 각각 계약된 이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은 지난 3월에 반론이 재개됐고요. 이번 달에도 변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. 이 씨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 이 보험금 원금의 7년치 지연 이자까지 더해서 이 11개 보험사에서 이 130억 원가량이 지급됩니다. 예, 살인과 사기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소송 결과 어떻게 예상합니까?
네, 당연히 무죄가 나왔으니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,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.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. 이 유무죄와 무관하게 보험 가입에 이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면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. 그렇군요. 예. 그래서 민사소송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. 실제로 2012년 일어난 의자매 독초 자살 방조 사건의 경우를 보면요. 보험금을 노리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은 피고인에게 이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망 직전 가입된 사망보험금 28억 원 계약은 인정되지가 않았습니다. 예. 또 지난해 3월에는 이 보험금 부정 취득 의도를 입증하는 이 직접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도 보험 계약을 무효로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도 나왔는데요. 이 보험사마다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이 씨에게 이 부정 취득 의도가 있었냐를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계속 지켜봐야겠네요. 성룡희 팀장 수고했습니다.